네,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는 급등을 했고 오늘은 또 잠잠하고 내일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김홍만의 맥점 매매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녀오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GDP 성장률도 지금 GDP 나우에서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한 1.8%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보다도 경기도나 우려감이 먼저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뭐 바로 또 이제 돌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겁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랬죠. 6월달, 그러니까 6월달부터 연준에서 QT를 실시한다 그랬죠. 그죠? 긴축 완화. 그다음 재무부에서는 바이백,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6월달에는 국채금리가 좀 많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요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이탈했고 유로화는 이제 저항을 돌파했어요. 요거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월초 이제 이격 조정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월초니까 뭐 이런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3대 지수가 바로 이제 돌릴 만한 그런 상승 동력은 아니다. 이번 주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 지수는 조금 좀 묶어놓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 재료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오늘이라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업종별 시비가 이제 엇갈린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부터 국채 수익률이 이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항에서 얻어맞고 어제 그냥 꺾여버렸어요. 직전 저점이 4.3이거든요. 200일선.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탈을 해야 됩니다. 이탈할 때 이제 이 트렌드를 이제 이탈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트렌드를 깬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러면 이랬을 때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약 업종이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쪽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오늘 저녁에 이탈할지 여부를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주춤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꺾였던 이유가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원래 시장 예상치가 49.8이었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 49.2인가 1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4월보다는 좋게 나오겠지 예상했는데 이거 웬걸 48.7이 나와버렸어요. 기준치 미하로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한 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50.1인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좋게 나왔어? 제조업 지수가. 이것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해 버리고 또 안 좋게 나오면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경기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월 달에도 여러분들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기 지표 뭐 고용 지표 이것은 매월 들쭉날쭉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 제가 3월 달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꺾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달 전에. 이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게 보시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이죠. 지금 6월 달이 최저였어요. 6월 달이 최저였습니다. 7월 달하고 8월 달은 다시 우상향 좋아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뭐 7월 달에 다시 이렇게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7월 달 가게 되면 또 ISM 제조업지수 반등 나오니까 이거 뭐야? 경기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또 물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다니까. 근데 어제는 적어도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 하락이 나왔는데 국채 금리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넘어왔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이유가 적어도 어제만큼은 금리나 기대감보다도 경기도나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채 금리가 꺾이면서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시작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4.39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강세였다. 예, 추가적인 하나에 나온다 그러면 이쪽이 또 수급이 또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작년 올해죠 올해 올 1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그동안 6개월 동안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돼 왔잖아요. 이 6개월 추세 지지선을 어제 하향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하향 이탈. 뭐 살짝 이탈에 다시 돌리는 게 어디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건대는 올해 이 달러 인덱스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또 급반등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엔화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고점 나왔거든요. 엔화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청산 작업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3, 4개월 지나면 이제 그 그림이 명확히 나옵니다.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6개월 추세 지지 맥점을 어제 종가상 이탈했다. 반대로 이제 유로화는 어떻습니까? 유로화는 예, 유로화는 6개월 추세 저항선을 돌파해 버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통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예, 유가는 100% 달러로 결제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유가는 올라가는데 근데 어제는 유가도 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는 예, 금리나 기대감보다도 경기도나 우려감을 시장에서 좀 더 예, 앞세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로화가 보통 강세전 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유로화 강세전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전 되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은 또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워낙 강세 전환되게 되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숨쉬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또 선물 매수 들어올 것이고 오늘도 선물도 매도했습니다만은 예, 더 때릴 건 없습니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또 유가도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런 게 좀 변화가 생겼다. 6개월 만에 지지 맥점 이탈, 저항 맥점 돌파. 예, 근데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도 이제 월초, 월말 이격 조정, 월초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5월달, 4월달, 5월달 많이 올랐던 애들. 그게 뭐였어요? 예. 화장품, 원자력, 밸류업도 좀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 이런 애들 지금 오늘도 많이 빠졌죠, 비교적. 화장품도 많이 뺐고, 원자력도 많이 뺐고, 그죠? 밸류업 관련 종목도 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격 조정.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1360원을 일단 최종적으로 이탈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맥점인데, 아직 그 위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는 지난달에 크게 안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수급이 들어오죠. 먼저 이쪽으로. 예. 요게 이제